자, 이번에도 먼저 핵심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입주하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는 개인 차량이 있는데 혹시 주차가 되지 않을까? 주차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곤 하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승실장이 준비한 이야기는 역시나 2030 젊은 분들께서 많이들 찾으시는 주거 공간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주거 공간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피스텔들의 경우에는 역세권에 분포하고 있어서 정말 직장인분들의 인기가 참 많은 주거 공간인데요. 특히나 혼자 쓰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많이들 이제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 건물 전체의 주거 공간에 대비해서 세대수에 대비해서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알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세대의 전용 면적에 따라서 전용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그리고 전용 60제곱 이하는 0.8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젊은 분들이 많이 지내시는 면적은 어떤 면적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 구조가 있죠. 그리고 투룸이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제곱에서 한 27제곱 정도, 그리고 투룸은 27제곱에서 29제곱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사진을 잠시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구조의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오픈형 구조라고 해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의 전용 면적이 보통 20제곱에서 27제곱 정도까지 면적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런 구조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제 좀 수입이 괜찮은 분들, 괜찮은 친구들께서 이제 이런 투룸형 구조를 많이들 또 선호를 합니다. 또는 이제 혼자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젊은 신혼부부들께서도 많이들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침실 하나와 거실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이제 중개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투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올라가거나 많은 경험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서는 이런 구조를 투룸이라고 하지 않고 분리형 원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리형 원룸 또는 저희 지역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29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29.15m, 34m 이런 식이라서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3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허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니, 세대당 1주차도 아니고 0.5대라고 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입주를 해야 오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건물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차를 가지고 있고 혹시 내가 여기 입주했을 경우에 주차가 안 돼서 만약이라도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 정말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100%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이때까지 제가 10년 넘게 중개하면서 그런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당 한 대도 아니고 0.5대를 이제 허가하면서 주차 대란이 없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준비한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수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세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주로 오피스텔들이 분포하고 있는 까닭은 오피스텔에서 주로 생활하시게 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역세권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역세권이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시설이 참 좋기 때문인데요. 편리한 교통시설이 있는데 굳이 개인 차량을 이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직장 근처에서 방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일반적인 40대, 50대 장년층 분들처럼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물론 2030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산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장년층 분들보다 차량 소유의
비율이 조금 더 적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변에 보면 골목골목마다 원룸투룸, 이제 저층 원룸투룸 건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원룸투룸과 비슷한 조건이면서 비슷한 시세지만 아무래도 관리비처럼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실인데요.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전하고 조금은 규모가 있어 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뭐 제가 남녀의 구분을 짓거나 어떤 차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차별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비용이 저렴한 걸 찾습니다. 집에 뭔가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되어 있다든지 연식이 상당히 훌륭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관리비가 저렴하고 또 월세 나가는 비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집을 찾으시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포근한 그런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역세권이고, 두 번째로 사회 초년생 분들이면서 셋째,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주차장의 이제 비율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충분히 0.5대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이제 보통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주차 대수가 포화 상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 차량이 만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차량을 못 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차 요금을 유료로 지불하고 있으면서 차를 못 대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더더욱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면서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